반갑습니다. 정말입니다. 제목을 곡선의 미학, 대구의 무궁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인물과 문화유산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데 아마 여기에 적합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구에 오랫동안 여기 살면서 이 대구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이것을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양 강좌를 사실 대학 안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803과 대구 문화이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이곳이 얼마나 사실 중요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면은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이렇게 그냥 뭐 남의 마을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면 굉장히 그게 사랑스러운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에 대구에는 이 영광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끌어안으면서 이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답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답사는 이제 한 지점에 고대도 있고 근대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803과 대구 문화이라고 하는 강좌를 개설해서 70명 이상 거의 70명이 이제 한계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의가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하여튼 호응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그 안에 이제 수업 안에도 이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곡선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대하고 중세하고 근대가 있고 그 근대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근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선을 추구합니다. 근대는 자본이거든요. 빨리 가서 돈을 많이 획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경쟁하면서 보다 앞선 어떤 풍족한 사회로 자기 인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고 철도를 가지고 빨리 가서 자본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다 우리가 경쟁의 대상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밟아야지 내가 빨리 가서 그것을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건 피곤하죠. 피로사회가 올 수밖에 없고 산이 앞에 가로놓이면 산을 뚫어야 되고 또 이 강이 가로놓이면 강에 다리발을 세우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괴하고 폭력이 있습니다. 파괴하고 폭력을 거쳐야지 거기에 그 자본을 획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전을 했죠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근대가 시작됐고 오랫동안 진행돼가지고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본을 이제 구해보더라도 행복이 이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반성하게 되죠. 그래서 전근대의 곡선 이걸 다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곡선에는 강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강 개울적인 곡선으로 되어 있죠. 강이 흐르다가 앞에 산이 가로놓이면 돌아가죠. 그다음에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나갑니다. 천천히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 신음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의 아빠와 같고 이렇게 하면서 아픔을 공유하면서 치유되는 이런 것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선이 갖고 있는 이런 폭력성보다 이 곡선이 갖고 있는 여유로 천천히 가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느낌과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 느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을 토상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바로 구곡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구곡문. 구곡에는 보면은 곡자가 이거거든. 이게 이제 구글복의 소서입니다. 이렇게 쓰죠.
이 구불국자인데 이 직이 아니라 곡이거든요. 곡도 이제 앞에 이제 9구자를 써가지고 9굽이 이런 뜻이 9굽이.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휘영청 산이나 어떤 그 장애물에 의해 가지고 거기 뚫고 안 가고 옆으로 다시 굽었다가 다시 이제 막아서는 게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낮은 데로 흘러가. 이렇게 해서 바다로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신사적 또는 문화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을 돌아보지만 오히려 근대를 극복해야 된다. 그 미래는 새로운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을 돌아오면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근대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때는 탈근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대에서 벗어나는 그래, 직선 문화, 빠름의 문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데 여기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고거의 문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대구에는 이런 구곡의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미학적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구곡 문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해 볼 거예요. 이 근원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구조를 보면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체로 보면은 중국에서 많이 우리 조선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다문조선하고 기자조선이 있듯이 기자조선은 중국에서 그 다음에 우리 성씨들 여러분들 성씨들 보면 대체로 언제 중국에서 왔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중국이 이 다른 그 중세 같은 경우는 5대 중세의 어떤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야만인이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문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한자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가 들어오고 불교도 또 배워오기도 하고 유학생을 통해가지고 성리학도 유학생이 가지고 오죠. 뭐 이런 측면에서 이 무의 구곡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조선 선비들은 여기에 열광하게 되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경 문화가 있는데요. 소상팔경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소상강 있는데 거기에서 형성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팔경 이게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 팔경 문화 같은 경우는 짝수로 되어 있잖아요. 구곡 같은 경우는 홀수로 되어 있고, 홀수와 짝수가 어울리면서 홀수는 양수고 짝수는 음수거든요. 그래 음양이 서로 어울리면서 문화 구조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나라 때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소동파의 어떤 적덕부는 강을 통해 가지고 7월 기망에 7월 16일에 음력 7월 16일 달이 이렇게 휘청휘청 밝은 날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시대의 어떤 문화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8경 같은 경우는 그게 4경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24경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기망이 되면은 선비들이 전부 다 몸이 그렇게 해놓고 시켜서 강을 통해서 강이 편을 떼어놓고 굉장히 천천히 가면서 이렇고 자연을 이렇게 불삼아가지고 자연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가지면서 물이 저쪽에 하늘과 닿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우주와 접목되는 인간의 어떤 심성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문화가 지금 완전히 사라져 있죠. 이런 공간에 이런 그 아파트 콘크리트 공간에서 대체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하고 자꾸 이 근대는 물론 자연하고 단절시키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을까? 이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답사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굉장한 것을 재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답사 촬영도 운동하시고 답사 촬영으로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앞에 이제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한국화 되어가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구의 대표적인 구금은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는 어떤 것이 특징이 있는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호하면서 이 향유할 것인가. 이해가 있고 향유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향유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확인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애정을 느끼면서 향유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죠. 이 주작을 이야기하면은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주작이라고 하는 것이 송나라가 망해가지고 북송이 망해서 남송으로 이렇게 남송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남송이 이제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송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인데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송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한족의 전통 문화가 뭘까? 이걸 고민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주자. 그래서 여기는 정통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소, 탕문, 주동, 민주, 공자를 통해서 내려온 이런 어떤 도통 노선. 이걸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벽이단 사상이 강합니다. 외래적인 어떤 사상,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배척되는 거죠. 그리고 주자학 우리나라는 이게 배타적인 어떤 이 정체성과 관련된 이 한족 문화 이게 이제 성리학 우리 조선조 유학자들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군 조선할 때 그 당군처럼 다른 것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함께 하면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 할 때 다중적인 어떤 정체성이 있고 기자조선처럼 이게 유학적인 어떤 맥락이 돼요.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배척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주작은 대표적인 배타적 정체성을 가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성리학, 한국적 성리학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논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분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주론, 음양과 관련되어 있는 태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우주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기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존재, 이 사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다른 수많은 기여의 어떤 세계가 있는데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요소가 어떻게 작용할까? 무엇이 먼저일까? 이 존재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더욱더 앞선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식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기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고요. 인식론 같은 경우는 그 사물을 인식의 주체인 내가 어떻게 지식으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가? 경문치지론이 대표죠. 격치론. 내가 어떤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치를 내가 어떻게 지식적으로 습득하는가? 그 다음에 수양론 같은 경우 하나는 여기에 이제 닦을 숫자하고 길을 연다는데 내가 나의 어떤 그 잘못된 점을 잘 닦아내고 유리창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그 먼지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묻지 않도록 평소에 잘 자기 본성을 길러내고 감기로 보면은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게 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양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수양인데 닦고 그 다음에 길러가지고 뭐가 되려고 합니까? 성인이 되려고 하는 게 수양. 수양록 이런 거 있죠. 수양을 왜 하느냐? 바로 성인이 되려고. 수는 하이냐며 수님은 누구이며 여는 하이냐 나는 누구이며 유이자 여기하사이라 내가 수님처럼 하면 수님 공자는 누구이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수양론. 이 조선시대에 다 이 성리학자들이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양론. 성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현실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성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전부 다 부처가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다 성인의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닦고 길러내면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알인욕, 전천리, 인욕을 제거하고 배척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그 천리를 보존하는 성인이 된다. 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정신사를 이러한 것들이 장악했고, 그러나 끊임없이 그냥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선화를 모색해 갔습니다. 그래서 퇴계학과 율곡학, 그다음에 남명학, 파산학 이런 것들이 약간 주저학을 받아들이지만은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이 바로 조선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구국은 복근섬, 이 중국 남방 지역에 있습니다. 복근섬은 무의산 계곡이 한 9.5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자가 들어가서 1183년에 무의구국 가운데 제5곡, 여기가 5곡이에요. 5곡은 4곡, 5곡, 6곡, 7곡 이런데 여기에 무의정사를 짓고 무의정사를 걸림한다고 해야죠. 무의정사 자병, 무의정사 주변의 다양한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를 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 산천도 아름답고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있고 한데 이 아파트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시를 통해 가지고 시를 짓는데 그거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고 대화를 나누는 이 작업을 옛날 어른들은 끊임없이 했어요. 여기 혹시 그 자기 본인의 어떤 집에 집 이름 있는 분 있어요? 예컨대 도산서원 같은 경우도 도산서원이 있고 무슨 제 이름을 만들잖아요. 무슨 사. 그러니까 뭐 삼조한 하트 백이동 이런 것들이 백이동 308호 아저씨 이기 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도남제 해가지고 도남제 어른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집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또 여성과 관련해 가지고 태코가 있고 뭐 노동대개니 기계대개니 대구아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태코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죠. 그냥 308호 아저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바위 하나, 그 다음에 물 이름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서 이름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시를 써요. 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서를 교감하는 거죠. 정서를 교감.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는데 참으로 중요한 이런 문화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무의정사 자병이 무의정사 이 주위에 주자가 이름을 지어주고 시를 써주는 이런 작업. 되게도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있죠. 도산 자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계류니까 이 계곡의 물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9곳을 설정해가지고 이름을 다 붙이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시를 줘.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집이 있고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계곡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을 9개 뽑아가지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주면은 그 이름이 그 꽃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되잖아요. 꽃에 이름을 붙여주면은 꽃이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의미로 존재합니다. 김춘수의 시가 있듯이 그런 어떤 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림. 그러니까 회화와 여기에 배를 하니까 뱃노래가 있겠죠. 이게 전부 다 시를 지으면은 시를 노래 가사거든요. 그리고 노래로 부르기도 하죠. 문화의 어떤 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건축물도 있죠. 이런 복합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복합 문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일곱이에요. 일곱. 물이 어디서 흐르냐면 이쪽에서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일곱 거슬러 올라가요. 일곱 그 다음에 이곱, 삼곱, 사곱, 오곱. 여기에 이제 무의정사가 있었죠. 무의정사, 오곱 요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사가 있잖아요. 일곱, 이곱, 삼곱, 사곱. 여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무의구곡 도라고 있습니다. 1592년도에. 그래서 팔곡, 구곡. 구곡에서 물은 이렇게 흐르는데 주자는 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곡을 설정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시를 쳐. 왜 거슬러 올라갈까? 이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 물은 순류로 이렇게 흐르는데 밑으로 흐르는데 여기 하늘로 흐르는 근데 왜 거슬러 올라갈까? 이게 조선시대 선비들의 어떤 논란거리였어요. 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고 계십니다. 막 이런 지금도 보면은 이게 장가게 가보셨죠? 한 수십 미터, 한 100m 가량의 어떤 그 봉우리가 쫙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릉도현도 비슷하게 이런데 옛날에 이게 상상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그래. 앞에 이렇게 보면은 미혼대 있잖아요. 장가게가 미혼대. 혼을 막 어지럽히는, 정신을 어지럽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앞에 이렇게 보면은 절벽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 앞에는 기둥이, 돌기둥이 100m, 수백 미터 쫙쫙 뻗어 있는 이런 식으로. 중국 자연이 참으로 돼요. 이번 여름에 이게 한번 가보세요. 가기가 쉬워요. 우리 그런 패키지 여행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이게 복건성, 무이산, 무이구옥을 한번 가보시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장가계 같은데 거기는 뭐 와와하고 또 거기는 그렇게 그 도사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근데 이게 퇴계도 못 가보고 남면도 못 가보고 일본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자 선생이 이렇게 생각이 이런 데서 이런 생각을 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와유라고 와유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것밖에 못했어요. 우리는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 일곡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무이산삼유 설령하니 산하유 곡곡생이라 멋있어요. 무이산 곡대에는 신성이 산. 이 원래 도가의 산이거든요. 도가적 산인데 도가의 산인데 주자가 들어가면서 유황으로 도가적 산. 무이산 꼭대기 상상봉에 신령이 사는데 아주 깨끗한 이 신선이 사는데 산하한류 곡곡청이라 산 아래는 찬물이 찬시내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찬시내의 흐름이 곡곡 굽이 말이야 느껴지죠. 무이산 꼭대기에는 신선이 살고 그 신선도 맑은데 그 밑에 계류가 있는데 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굽이 말이죠. 욕식 계중 기절처 그 가운데에 희하고 빼어난 곳을 내가 알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도가 한청 양 삼성이라 뱃놀이 두세 소리가 한가로운 가운데에서 들려오네. 이게 느껴집니까? 무이산 꼭대기에 신선이 살고 굽이 맑아요. 폭곡청 산하한류 폭곡청. 근데 더 기이한 봉우리가 절경이 어떤 것일까를 알고자 해가지고 이게 조금 나서는데 이게 뱃놀이 소리가 한가롭게 나의 귀에 귓전을 이렇게 울리다. 여기에 이제 서십니다. 5060이죠. 5030 은기신 장시연호 마음평행 인간유계 무인신 연애선중 망고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서신 1, 2, 3, 4, 5, 5, 6, 9 이래가지고 이러한 그 글씨가 단풍으로 탁 열폭이 되니까 서시가 있고
거기 되기 때문에 일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폭 변풍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우리 집에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잘 몰랐는데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공부를 이제 좀 하게 보니까 그게 바로 무의구곡의 시를 8번째로 이렇게 쓰는 지금 저도 갖고 있는 초서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잘 이게 그림으로 봐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자수로 하얀 그 실로 이게 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곡 그렇게 하다가 구곡 장군 안활련 9째 구비가 장차 막혀가려고 하는데 안활련 눈이 확 트여요.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그러니까 일곡에서부터 올라왔어요. 2곡, 3곡, 4곡에 거슬러 올라가잖아.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은 우리의 있던 마음이 맨 처음에 하늘로부터 본성을 받았을 때는 맑았어요. 맑아가지고 쭉 순리대로 살았죠. 그런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물이 조금 더러워지고 조금 더 이제 세월이 들어가면은 다시 그 지구가 또 다시 흘러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약간 공탁해지고 한 40, 60 정도 되면은 굉장히 하여튼 무슨 색깔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요.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맑은 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아홉째 구비까지 올라갔어요. 9째 구비 가서 장차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듯한 궁해지는데 여기 잘 보세요. 거기에 눈이 갑자기 확 트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오늘 대구처럼 이런 공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울로 팔공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물이 궁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안활련 눈이 확 열려요. 여기에 자유로움과 행복과 그 다음에 뿌듯함, 묘미,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눈이 확 열리는데 상마우로 견평천이라 뽕나무, 마 이런 것들이 전부 꽃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러한 뽕나무와 마가 우로를 맡고 있는데 비와 이슬을 맡고 있는 평천이 보이는구나. 여기에 사람 사는 동네가 그 위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미가 있어요. 어떤 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부는 갱며 도원로 가라. 다시 도원의 길을 찾지 말아라. 이게 도원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불사할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찾고 하는데 그걸 찾지 마라. 제시인간 교류천고, 제시인간 교류천고. 이 인간 세상이 바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인간 세상이 교류천, 무릉도원. 이게 크게 느끼는 거죠. 어떤 것을 느낍니까? 눈이 확 트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보니까 결국은 무릉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이제 쉽지 않죠. 보통 보면은 천당이 저 멀리 어디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산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으면 그곳이 바로 천당이고 무릉도원입니다. 산망으로 견 평천 이게 인간이 사는 곳이거든요. 어부는 다시 도원의 길을 찾지 말아라. 이곳이 바로 인간 세상이 바로 별유천이다. 별천지도다. 우리가 여기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어떤 분은 여기는 대체로 천당에 계시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시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당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곡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본성을 회복하게 되면 일상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무릉도원입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이거죠. 구곡장공 안활련 이게 윤성거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건데 구곡이 장차 궁해지는데 눈이 확 트여요. 상망으로
상마가 이 뽕나무하고 마가 비와 이슬에 젖는 이 평신이 보입니다. 어랑은 어부는 다시 도원의 길을 찾지 마라. 제시. 이곳 인간이 바로 인간 세상이 별천지. 그러니까 결국은 산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무의부곡 가운데 이거는 이제 그림 가운데 하나고 그 배를 띄우고 있죠. 여기도 배 타고 있잖아요. 지금도 배를 탈 수 있어요. 주자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지만 거슬러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후곡부터 일곡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이 후곡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완전히 상상 속의 어떤 공간인 것 같은데, 상상의 공간 같은데 실제로 그랬어요. 눈앞에 이렇게 만나. 저는 한 3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새로 왔어요. 여기 또 후곡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재밌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후곡도도 들어오고 후곡가가 들어오고 주자 집에 다 이렇게 있으니까 주자 문제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까? 주자 시가 딱 들어왔는데 주자를 이해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후곡이 있는데 후곡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주자학을 공부해 가면서 한국과 조선을 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입도차제, 도에 들어가는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심성을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1곡에서 2곡, 3곡, 4곡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해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입도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인물 기억, 사물에 인해 가지고 거기에 아주 흥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그냥 노래하는 것이다. 이게 커다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서정시로 보는 거고요. 하나는 여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제가 아까 구곡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곡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이 방식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 탁흥 우이 흥에 의탁해가지고 거기에는 자기 뜻을 거기에 붙였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흥치도 있고 거기에 입도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래가지고 국곡이 한 몇 개쯤 되겠습니까? 수많은 국곡이 있는데 한 몇 개쯤 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에는 여기 무이산에 있는 복건성에 있는 무이산 거기에 있는 주자의 무이국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전부 내가 주자다 이렇게 주자연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167개죠. 167개. 대단하죠. 167개가 되니까 주자 방식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거하고 훨씬 벗어나는 거예요. 정격현과 변격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자보다 더욱더 주자학을 신봉하는 주자의 날. 주자는 오히려 조금 이념적으로 자유로웠어요. 시도 많이 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그렇지 않아요. 주자가 음명하고는 말로는 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정서를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학자들 보면은 시가 별로 없어요. 학자니까 어떤 논문 같은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서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학문을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보다 더욱더 이제 주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무천거를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거를 몇 개를 제시해놨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경기도 양평에 벽계불 이형 강원도 화천에 가면 홍은부도 김수
충남도 옥천에 가면은 이런 교육하는 게 제가 이 보면 전부 교육이죠. 이런 다 했어요. 금천에서 삼봉까지. 그다음 충남 예산에 가면 가야고, 문봉. 그 전남 전북의 남원에 가보면은 누가 스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용호복이 있죠. 그다음 전남 복성에 가면은 천일국, 경북 봉화에 춘향, 그다음에 산청에 가면 덕산 하복,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 장전구, 그다음 대구에는 더욱더 많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농현 백석에서 용어까지. 이게 전부 다 고거인 문화예요. 고거인 문화. 여기에는 다 절경이에요. 여기 하나하나가 다 절경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어느 곳에 또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정장.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선이 어떤 그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문화적으로 어떻게 숙성시키는지 공부를 보면 이거는 영남 지역을 특히 이제 경북 쪽입니다. 경북은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도 제일 많아요. 유물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문헌과 문서가 제일 많은 곳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북을 중심으로 했지만 여기 70개가 70개. 경북만. 그러니까 안동에 13개, 도산구곡, 대계구곡, 백단구곡, 예안 14호 뭐 이런 거예요. 소선동 구곡, 영주에 죽계구곡, 소백구곡, 소계구곡 8개, 문경에 선유 7곡, 9곡. 요거는 대체로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홀속돼요. 거의 다 선유 7곡도 있고 9곡, 쌍용구곡, 바지구곡 8개, 봉화에 8개, 경주에 옥산구곡, 양동구곡에서 5개, 김천에 황남구곡 해가지고 5개, 성주에 4개, 영천 뭐 이렇게 쭉 칠곡에 이렇게 70개 경북 대단하죠. 자, 그러면 대체로 우리나라 전체가 어떤지, 그 다음에 여기 경북이 어떤지 여기까지 했어요. 상황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격형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면은 전격형과 변격형, 복합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주자의 무의구국처럼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정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주자의 무의구국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밀양에 가면은 고야구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박규원의 고야구국, 청도의 박하담의 금문구국, 여기 굉장히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런 이런 건 전부 다 주자의 무의구국을 그대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격형이죠. 전격형. 그 다음에 변격형인데 그러니까 순류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일곡이 상류예요. 이게 완전히 반대죠. 이게 이렇게 한국곡. 1곡 우화, 2곡 벽점, 3곡 중림 이렇게 해가지고 7곡, 9곡 해가지고 소곡. 권상현의 천대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죽계국도 마찬가지예요. 죽계국이 어디냐면은 소수서원 있는 곳이거든요. 소수서원 앞에 이제 흐르는 물, 여기 이제 죽계거든요. 죽계천인데 거기에 일곡이 취한데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정자가 있는데 거기 취한데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8곡, 9곡 이렇게 해서 중동 함정까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권상일 그 다음에 심표다 이런 것들도 많아요. 대구에도 있어요.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렇게 설정해요. 그리고 청대구곡 아까 제가 집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대체로 이거 보면은 청간정, 그 청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청원정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또 여기에 성주에 가면은 무월구곡도 있고 하는데 무월구곡에 보면은 전부 다 돌에
각자들 있죠. 각자. 그런데 수송대, 무슨 이방, 한강대 뭐 이런 것들을 새겨놨어요. 와룡화. 이게 새기려고 하면은 글씨 그 단계에 제일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글씨 쓰게 해가지고 잘 하는 사람한테 타게 해가지고 지분이죠. 이런 어떤 금속문과 관련된 이런 문화,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대국어에 가보면 소호에 이 청원정이 있는데 청원정을 짓고 그 앞에 청원정을 이렇게 새겼죠. 아주 멋있게 써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국 제1국 취한대의 취한정입니다. 취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수성이 있어요. 소수성 가보셨죠? 이게 중대국. 그리고 두 계류를 이용해가지고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율은 용이거든요. 용. 이게 두 계율이기 때문에 쌍용이 돼요. 쌍용. 미음식 같은 경우는 쌍용 부국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1곡 인문. 물은 그슬러 올라가요. 1곡. 그 다음에 2곡 지도성. 그 다음에 3곡 여기 우연. 여기에 지도성. 우연.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4곡, 5곡, 6곡.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갔다가 경치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다시 내려와요. 그 다음에 7곡, 8곡, 9곡. 이렇게 물이 이쪽에서 내려가가지고 또 이쪽에서 내려가가지고 합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문에서 공유도까지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변격해요. 아까 순류를 따라 그러니까 순류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계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격형 가운데 5곡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13곡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곡도 보면은 이렇게 오니까 이거는 5곡밖에 안 되네. 이거는 7곡을 하면 되겠다. 9곡이 표준인데 이게 경치가 더 있어. 그러니까 13곡까지 이렇게. 그래서 태왕 5곡 같은 김창섭인데 예, 삼부연에서 옥내단까지 5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치가 없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선유 7곡 남한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영사석에서 그 다음에 옥산대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경산에 가면은 청도에 가면은 남산 13곡 하는 게 있어요. 여기주에서 금사계까지 13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점으로 되어 있는 이 팔경문화 같은 경우는 짝수로 되어 있고 이 구문화는 거의가 홀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음연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의 문화 구도를 13곡. 13곡 그 이상은 보지를 못했어요. 제일 작은 것은 그러니까 5곡이고 제일 많은 것은 9곡이고 거의가 13곡이고 거의가 9곡. 그래서 우리는 13곡이라든가 5곡도 9곡 문화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7곡, 고산 7곡. 여기 보면은 1곡,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 끝이죠. 여기가 고산 서당입니다. 예산 이상 선생이 여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고산 7곡. 이 그림도 보여주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곡 안에도 곡이 설정돼요. 곡 안에 곡. 그리고 이 곡내곡이라고 하는데 곡 안에 또 다른 곡이 설정돼요. 쌍계구곡, 거의 무월구곡 안에 보면은 쌍계구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곡 안에 곡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원조의 응화 이원조 같은 경우는 포천구곡이 있는데 무월구곡의 봉비암하고 한강대 그 사이에 가해산 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내 고거의 어떤 구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도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산길을 따라가죠. 산길. 산길도 있고, 뭐, 한 모퉁이 딱 돌아가니까 절경이 나오고, 또 돌아가니까 절경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은연한 이관빈과 윤희배가 설정한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김천에 있거든요. 김천 같은 경우는 모성암에서 주공동까지. 이게 주공에서 공자로 자하, 안연, 개거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와서 그랬지만 황남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 다음에 복합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격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격형이 있는데, 전격형하고 변격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형이 있는데, 이 장리함의 이 운포곡이 대표적인 거고, 이거 보세요. 역류로 설정하기도 하고 같은 곳에 또 순리로 설정. 이 사람은 국어를 가지고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곡이 보면은 우천곡, 이거는 역류로 설정거든요. 이거 주자의 어떤 전격형이거든요. 이거는 변격형입니다. 우천곡, 송산곡 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지포곡까지. 근데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은 주자가 오곡에 무의정사를 만들었다 했다는 거죠. 여기에 운포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1곡이 우천곡이죠. 여기는 제9곡이 우천곡. 시가 달라요. 시가. 그러니까 우천곡이 2곡이 송사곡인데 여기는 8곡이 송사곡이죠. 여기는 9곡이 지포곡인데 동저곡, 8곡이 동저곡, 이런 2곡이죠. 이렇게 돼요. 또 다른 곳에 무도 7곡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설정해가지고 이분은 9곡에 완전히 이제 매료되어 있어가지고 이래 만들어보기도 하고 저래 만들어보기도 하고 7곡으로 줄여가지고 다시 이제 설정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저도 9곡을 그리고 우리도 9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9곡은 생성입니다. 저도 시골집이 청주에 있는데 거기에 9곡을 만들어놨죠. 만들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시도 짓고 그렇게. 경대에 있는데요. 경대에도 거기는 내가 없으니까 안에 내가 없을 때는 경을 설정합니다. 그래 경대 12경을 만들었지. 경대 12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시를 짓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최근에 이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실었는데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잘 찍으면 사진을 찍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면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추억담을 쓰면 되니까 그 글이 되기도 하고 시를 쓰는 사람은 시인들은 시를 쓰고 그러면서 애정을 느끼면서 문화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는 우리가 참 살리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 만약에 거기에 시내가 있으면 제가 아마 구국을 설정했을 텐데 시내가 없어가지고 점조직이 12경을 했던 것은 달력만 들고 달력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10경을 했다가 달력만 넣는다고 해가지고 2경을 더 붙여가지고 새롭게 조성을 했어요. 이게 운포곡이고 영주의 어떤 내성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 곡을 손하고같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다 이게 아마 대구에서 나서 계속 여기에서 사시다가 지금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이렇게 이주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잠시 여기 이제 다녀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 대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일어났을 때. 이 대구는 어떤 곳이냐? 북쪽으로는 팔공산. 대구의 산 하면 팔공산을 먼저 떠올리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비설산과 대들산인데 특히 비설산. 이 팔공산하고 비설산이 좀 달라요. 비설산을 왜 비설산이냐? 비설산을 보면은
옛날로 포산이라는 포산. 포산인데 바소구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다음 안을 포자거든요. 안을 포. 그러니까 이 달성 쪽을 이렇게 안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포산이거든요. 포산이 싸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감싸는 거니까 비읍하고 시읍. 그다음에 아래야 리을. 쌀이잖아요. 싸다. 산. 매. 쌀매죠. 쌀매. 이걸 가지고 이게 흠수를 해보세요. 하면은 바설산이 되거든요. 바설산. 바설산을 이제 표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설산이 돼요. 포산하고 비설산. 비설산 같은 경우는 비읍, 시읍, 아래야, 리을, 매. 이게 이제 우리 한자로 바뀐 거예요. 한자로 그냥 바설산인데 옛날에 문헌에 보면은 바소자 써가지고 소설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 음찰을 한 거죠. 소설산, 바소자 써가지고 설명. 굉장히 흥미롭죠. 여기는 근데 이거 어머니산 같아. 여기는 육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꼭대기 올라가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악산이죠. 이게 아버지산 같아. 기운이 막 넘치고 꼭대기 올라가면은 이게 화감이 쫙 나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부학이라고 했죠. 팔공산은 부학이거든. 물론 전남 전북입니까? 거기 가보면 모압산, 진표가 그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만 이게 부학이고 이거는 거의 그 어머니산. 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 사이에 이 대구가 분절이 있는 거죠. 그 서쪽으로는 와룡산이 있고 이렇게 이제 대구가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흐릅니까? 신천. 그 다음에 신천이 이제 대구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금호강으로 유입되고 이 금호강이 낙동강과 합류하면서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 구곡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됩니까? 물이죠, 물. 그래서 신천, 상룡, 가창 이쪽에 구곡이 있죠. 그 다음에 금호강하고 낙동강 합류되는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쫙 올라가면서 구곡.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이 금호강은 동화천하고 팔공산하고 연결되니까 금호강과 그 동화천이 만나는 곳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곡이 형성돼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세가 어떻고 그 지형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구곡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지도로 쭉 보면은 대구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 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지금 대구 굉장히 넓어졌죠. 대구인데 이거 보면은 여기 탈공산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비설산 여기 있고 와룡산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천에서 금호강이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대구로 흘러들고. 영자도 보면 재미있어요. 여기에 남천, 북천이 있는데 여기 이수잖아요. 이수. 그러니까 이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두 이자하고 밑에 물숫자를 쓰면 무슨 자 비슷합니까? 길영자 비슷해요. 길영자 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영천이 된 거예요. 영천 됐기. 왜 영천 됐을까? 이게 이수에서 온 것입니다. 그거는 업지에 그렇게 써놨어요. 인물하고 인물이죠.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영천이 만들어져 쭉 내려와가지고 금호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가 금단동이죠. 쭉 흘러 들어가가지고 여기 대구인데 여기가 이제 가창이죠. 가창이 쭉 내려와가지고 가창 때리고 여기 흘러 이 신천이 있었죠. 여기서 요 경대가 이제 요쯤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이 합쳐져가지고 금호강을 흘러들고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서 여기 이제 와룡산이 있고 이 낙동은 이쪽에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하수 지점에 여기 대명대를 그러니까 구곡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동화천이거든요.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게 이제 구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하수 지점, 이 사문진이 이쪽에 있으니까 사문진.
여기에서 여기가 대체로 구곡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비설산, 팔공산, 와룡산. 이 같은 데서 비설산, 이 대덕산, 앞산에 그다음 여기에 이제 팔공산 같은 그림. 자, 이게 옛날 그림은 단순하니까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신선을 너무 크게 그렸어. 여기가 도성이 있고 여기에 그 up기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신선, 이게 신선이고 이게 이제 금호가 이게 도마지. 이게 모여가지고 금호각을 이렇게 만들어가 쭉 내려오다가 낙동으로 그다음에 달사천이 이렇게. 하여튼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에는 70곳이 있고, 경북에는 그 배가 있고, 대구에는 7곳. 서호병 10곳, 여기 서시가 있기 때문에. 서시가 아닌데, 이거 하여튼 10개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특이하게. 대구를 이제, 이 강을 따라가기 때문에 서호병 10곳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감정, 도선유가 설정하는 건데, 부감정에서 일학시당 여기 되는데 그 옆에 혹시 그 가보셨어요? 그게 한강하고 이 낙제서사원, 밀학제하고 모한당 있는데 거기 붙이면 있죠. 그다음에 선사, 이경서원,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사수빈까지. 그러니까 금호가 하류일 때입니다. 다사에서 사수빈. 사수건 가면은 지금 사양전사가 그 밑에 그 지역이 돼서 그 금호강 하류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부광정에서 사수빈까지 이게 이제 서호변 10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영구고 최효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정을 했는데 백석에서 용까지 그 용숙선 상류일대 신무동과 용숙 여기 가보면은 왜 그 순정처사 유업이 해가지고 최동집 그 비가 굉장히 멋있어요. 비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순정처사 유업이 해가지고 시험한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조금 올라가 보면은 이 농영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림구고 우승 낙동강 중류에서 금호강 하류일 때 삼원진에서 사수로까지 요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곡을 이뤄내는 굉장히 키워드들인데요. 사수도. 그 다음에 문암구곡은 최준도가 설정한 것인데 화암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영경서원이 있거든요. 영경서원은 옛날 이름이 화암서원입니다. 화암서원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화암에서 시작해가지고 용덕까지 그리고 동화천 상류일 때 영경동에서 미대도 여기 있죠. 문화는 그 다음에 이제 와룡산 구곡인데 신성성 여기에는 요게 재미있어요.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사수동에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천천까지 선사 그다음에 천천 그러니까 금호가 하류일 때 사수동에서 이곡동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다음에 거연칠곡 이거는 가창 쪽으로 갑니다. 한천에서 단산, 전평, 동산 이게 쭉 올라가는 거고 녹동서원 쪽으로 쭉 굽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게 순암구곡. 순암구곡이라고 해서 누가 이제 설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시작은 같지만 끝입니다. 이렇게 신선 상류일 때 가창면 냉철리에서 우럭 이게는 단산기까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흥미로운 시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정확히 그 장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가 있으면은 그 시가 시를 보고 이렇게 이 시를 지었는가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하고 이거 보니까
죽으신 것 같다. 아니야. 25면은 요거 이야기가 된 것은 되는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옥포 화원의 사무진에서 쭉 올라가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사수동으로 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낙동강, 중류, 금호강이 낙동강과 만나는 곳,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우록에서 쭉 내려가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단산리에서 쭉 내려가는 여기에서 이제 이 신천을 따라가 내려가는 그 다음에 동화천을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에는 용수천과 동화천 상류에 조성된 농현고구와 문안고구 여기에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피설산과 제등산에는 신천 상류에서 조성되어 있는 거연치고하고 순환고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수 지점에서 이제 기반해가지고 서호변, 식국이라든가 와룡산고구, 훈련고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구의 국어 원리는 낙동강과 금호강에 기반을 둔 것과 낙동강과 금호강에 기반을 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팔공산과 비설산에 기반, 이게 비설산입니다. 비설산과 팔공산에 기반을 둔 이 그룹이 있고, 작게로 나누면 세 그룹이 있고, 크기로 나누면 산을 중심으로 한 이 계류죠. 계류. 그 다음에 이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는 항상 큰 강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과 관련된 것이 있고 산과 관련된 것이 있고, 대체로 보면은 시골로 들어가면 이게 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근데 특징이 뭡니까? 대구 구곡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강을 따라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건 도해지가 있기 때문에. 무을구곡이라든가 보천구곡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강이 없으니까 개울을 중심으로 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것밖에 없죠. 이게 바로 대구의 자연지리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서호병 십고하는 것은 서호가 동화천 이서지역 서쪽이에요. 서호, 동호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서쪽 금호강이니까 서쪽 금호강이 굉장히 넓어진 그 호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0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곡의 연격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곡은 낙동과 금호강의 합류 지점인 부광정. 부광정 지금 없죠. 그 자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합류 지점이 부광정에 예전에 있고, 이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택당 이식 아시죠? 여기에서 글을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 윤대성과 이지화, 그 다음에 전구서사원 여기에서 이게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요. 이러한 사람들 이국에서, 그 다음에 삼국에서는 선사 쪽이니까 최치관, 도성여 등 이 군자, 그 다음에 제갈량, 또 이제 이 한강은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시 이제 19개 가서 다시 이야기해요. 한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밑으로 쭉,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후광에서 올라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강이 있어요. 한강 선생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한강 선생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강의 스승인 퇴계가 있습니다. 퇴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바로 공자를 만나. 이게 그 학명의 윤원이죠. 한강을 잡으면 여기에 대구 사람들이 왜 한강을 주목하냐면 한강이 퇴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은적을 통해서 또는 그 살인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성리학의 어떤 근원 전봉주, 그리고 다시 이제 주자로 가서 또 이제 그 숭배의 어떤 학자들, 그러면서 맹자로 올라가고 공자로 올라가고 이 윤원이 있죠. 무주기. 이것 때문에 그렇죠. 대구 사람들이 한강을 주목한 이유는 바로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최교수의 어떤 농영구국도 마찬가지예요. 농영구국은 최동지,
이게 옥골로 들어갔던 이죠. 처음 들어갔던 이 땅도. 그래 그 후손인 최응원이 1755년에 노년 전사를 건립하고 자기 할아버지를 선조를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영 구국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국시는 이 분이 이제 알 수가 없고 시를 지었는지 어떤 인물은 모르겠고 그 정손대에 와가지고 최도순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농영 구국을 만듭니다. 농영 구국. 이 농영 구국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정되어 있고 경영의 측면에서 주자를 따르고 있지만 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자의 무기도가 시운을 따르지 않고 이것도 재밌어요. 주자의 무기도가 보면 운이 이렇게 있는데 운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말을 마음대로. 이것도 문학적 측면에서는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적 측면에서는 훨씬 개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훨씬 개방. 최효술의 농영. 여기도 최동집이 누굽니까? 바로 한강 정구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옥골하고 이 옥골 여기에는 바로 이 한강 집안하고도 굉장히 어떤 혼인 관계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했죠. 이 다 학연이 바로 혈연하고 연결되는 이런 최효술의 농영국 제1곡 이게 백석인데 다른 말로 분함이라고 해요. 분을 발라놓은 듯이 하얀 밤 깨끗한 밤이죠. 이게 일곡. 이 명산 대천에 가보면 이런 것이 있고 여기 가보면 촛불 피워놓고 이거 지금도 그 다음에 우선규의 울림곡 울림 이 사문진 나루에서 이제 나루가 용산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강의 만년 강학진 사양정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물을 거슬러 올라가 누굴 만나니까 한강. 금호강 일대에서 선정한 금호 가운데 가장 깁니다. 16km. 16km 정도 되고 거기 보면은 서시에 하늘이 울림을 보호해서 참으로 신령스럽다. 이게 울림을 듣게 하고 있는데 울림이 어디냐면 웃가시 웃가. 웃가서의 다른 말인데 웃가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양정상. 지금 사양서당이 있죠. 사양서당. 원래 이제 사양서원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쪽으로 옮겨놓으면서 서당을 했던 체계를 옮깁니다만 울림이 바로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리고 노래를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강 정부, 그 다음에 석담 이윤우, 그리고 그 뒤에 송암 이원경 이런 분들을 제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윤우가 누굽니까? 바로 한강의 제자들. 그러면서 이윤을 통해 가지고 한강으로 이렇게 걸려요. 울림 우선 이 바로 사문진 나루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는 우리가 바로 답사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영화 도서관에서 몇 번 가지 않았습니까? 이 uk가시 상지 옛날에 굉장히 말이 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시골에 가졌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흩어지고 옛날 그 풍치가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최준도의 문안국 이 문안국의 존재를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문안국이 이 자꾸 발견이 돼요. 제가 아까 경북에 한 70개, 대구에는 7개 이랬는데 더 아마 발굴될 수도 있어요. 이 문안국은 영경서원이 있다. 이 영경서원에는 또 누가 이제 배양이 되어 있냐면은 퇴계 이황, 한강 정국, 그 다음에 여기 대구 부사를 지냈던 우복 정경세 이런 분들이 배양됐거든요. 여기도 이제 퇴계 한강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연원 정맥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일곱 화안에서 시작해가지고 문왕천이라고 불렸던 동화천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미대마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어떤 거죠. 그래서 영경서원의 퇴계를 비롯해서 한강 우복 이런 분들이 배양되어 있다, 제양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는 역시 어디에서 자기의 학문의 뿌리를 두는가 이분들을 만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사수한다. 나는 정신적인 계승자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자를 통해 가지고 공자로 올라가요. 이게 조선시대의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정통론, 이런 정통,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국국을 통해서 이렇게 제출되는 이런 부분이죠. 이게 바로 화감입니다. 화감이고 여기 옆에 서원이 있었고 그게 화엄서원이고 퇴계가 서원 10곳을 지정해가지고 시를 짓는 이 화엄서원이 들어가요. 이게 나중에 영경서원으로 바뀌죠. 지금 영경서원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혜경이 관심 있고 또 관계 이쪽이 유학 쪽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화천이죠. 진여도는 동화천 쭉 올라가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영문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신성섭의 와룡상고 이것도 보세요. 일곡이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양인데 이게 사수도죠. 여기에 한강이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한강이 강화하던 사회정서가 있던 곳이고 구국의 중천으로 와룡산의 끝자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곡은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대구의 대표적인 변격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슬러 올라갈 때, 요거는 물길을 따라가서 내려갔죠. 그래서 서시에 보면 와룡산 위에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는데 주자의 무의구곡 서시하고 비슷해요. 아까는 무의산상 유설령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와룡산 위에 설령이 살고 있어요. 산하한류 kok곡천이라 이렇게 되는데 금호강 아래로 구비구비 그 물결이 날고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자의 무의구곡을 그대로 보시죠. 특히 와룡산의 신령스러움을 드러내고 일국에서 원두를 제시하면서 한강 전구를 도체로 삼아서 이것이 부세로 계속 길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 요즘 한강 이야기 대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중후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도항 연운을 이야기할 때 그 연운을 이제 그 연운 정맥을 제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한강을 특별히 이제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아파트 만들면서 사양적 아파트 만들면서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일곱 사양 여기 와룡산 아래로 와룡산 꼭대기에 있는 신선이 사는데 그 밑으로 금호강이 흘러가고 굽이 이렇게 보여졌죠. 와룡산과 최황원의 거연치유 가창의 냉천에 살았던 전동식이라고 있어요. 정자를 지었는데 그게 거연이죠. 그래 가창면은 일곱 한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단살리 정등뼈를 지나가지고 이제 칠곡 동산에 이 찾기가 참 어려워요. 찾기가 어려워서 이건 계속 이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곡에 가면 한승정사가 주자가 자기 어머니가 축시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정사 이름이 한승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한승정사를 묘사하면서 그걸 따라와가지고 올리고 생각하고 칠곡이라 동산 아래 시내를 건너서 땅이 특별하게 열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왜 구곡이 장차 궁에 지려고 하는데 안활련 제 구곡을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꼭 같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주자의 시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주자의 무의도가 구곡을 가지고 왔다. 여기 반살이죠. 여기 쭉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수남구 행정이 은행나무 안에서 등단을 그리고 시내를 열었다고 해요. 이 가창의 다른 데가 다른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투자의 무겁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투자의 무의무복을 가장 많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서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로 투자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투자가 한천도 투자의 한천 형사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인간의 이제 운곡이 바로 뭡니까? 투자의 다른 호거든. 투자가 회암 초당을 짓고 강악한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반도 제4호에서는 옥류봉이 있고 투자의 무의고국 안에 가보면 옥류봉을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양이라든가 백록이 전부 다 투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명인데 이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용어로 만들어가지고 시어로 썼죠. 가창 행정면에 있는 은행은 여기서 나왔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전격형과 변격형이 함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특징을 몇 개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강 전부를 종사로 모시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안에 도맥 때문에 있습니다. 도맥. 여기 보면은 시안에 보면은 뭐 사양수당, 그 다음에 강홍, 담로 이렇게 나오는데 강홍이 뭐냐면 한강 선생 이런 뜻이에요. 담로는 석담 선생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곡이라 원두에서 한계에 오르니 쌍쌍의 도라 이 긴내에 이렇게 하면서 원두는 물이 샘솟아서 이제 흘러 넘치는 이런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한강의 어떤 도가 우리한테로 흘러 넘치고 자손들에로 계속 흘러가기를 염원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은 계곡에 이렇게 계곡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강으로 보면 참 강물을 보면 힐링이 구곡은 대표적인 곳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구곡문화는 이 도학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도학은 한강을 주목하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걸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을성들은 낙동강을 중국의 낙수고십니다. 금호강을 중국의 이천으로 씁니다. 이게 이락이죠. 이락. 그래서 낙동강하고 금호강 거기에 이락서당을 짓고 낙동강은 이게 전부 다 성리학의 발생지거든요. 그러면서 정호, 정의든 송대 이제 성리학자들과 관련해서 지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하고 한강을 두고 그 제자인 납제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락수당 이런 것들을 주고 이게 낙동강이고 이게 금호강 이렇게 씁니다. 이건 옛날 건데 지금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시 바꿨죠. 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세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해. 왜 근세에 만들어진다?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한말 이렇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 더욱더 우리의 것을 찾아야 되겠다, 전통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구심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심력이 발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도학근원이죠. 도학근원을 찾아가려고 했던 이런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집니다. 대구 지역의 구국문화가 주로 근세에 이루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제가 이제 거기에 한말 혹은 국권 상실기를 맞아서 주자학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나라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이게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주자학을 꽉 잡고 이 새로운 어떤 정신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유학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로써 분단을 극복하고자 했던 유가 지식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한번 구해보자. 파리장성도 사실 크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에 유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파리장성도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그게 서명을 해가지고 옥고를 치도록 하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격형이 무시하다. 이게 물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를 이렇게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룡산 구곡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7곡으로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10곡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7곡은 거인 7곡이 있고 10곡은 소경 10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변격형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대구의 구곡문화도 복합형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곡내곡, 곡 안에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격형 구곡에는 유성교의 불림 구곡은 사원진에서 출발해가지고 사수동에 이런 구간인데 지점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소병, 십곡, 그 다음에 와룡산 구곡도 그 안에 좀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울림구곡이 길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소병, 십곡하고 그 다음에 와룡산 구곡이 있어서 곡내곡. 아까 제가 무월구곡 안에 곡내곡이 있다고 했죠. 무월구곡 안에 쌍계구곡이 있듯이 여기에는 울림구곡 안에 이런 소병, 십곡하고 와룡산 구곡이 있다. 곡내곡을 형성한다.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대구 지역 구곡 문화에도 요거는 이제 구곡 문화 가운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7곡에서 9곡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연 7곡에서 여기 비슷해요. 자리가 순환 9곡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가창에서 형성된 거 요거는 7곡에서 9곡으로 확장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제가 여기 봉산동 거기 고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정산 구곡을 제가 어릴 때인데 봤어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그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그 책도 없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정산 구곡도 있어요. 찾지는 못했어요. 최정산 구곡.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보면은 가창 쪽으로 보면은 구곡이 세 개가 되는데 제가 이게 최정산 구곡을 어릴 때 보긴 했지만 학군할 때 보긴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지었는지 이 구곡 문화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보존할 것인가. 대구 지역에는 이게 한강학파의 어떤 구곡 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왜 한강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아까 거칠게 이야기했지만 퇴계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이런 생각도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대구의 그림들이